저는 지역 배려 차원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있는 지역에서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충청의 광역자치단체 네 곳을 다 우리가 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 충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우선 대전 충남권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적습니다. 광주하고 대전하고 인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국회의원이 8명이고 대전은 6명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충청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격차 해소인데 지역 경제력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GRDP 1위가 울산이고 2위가 충남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남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전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편차, 경제력 편차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충남도청이 빠져나감으로써 오는 경제력 감소 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전의 경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능력은 출중한데 개인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굽혔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 생각을 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을 만듦으로써 또 국회의원의 소신을 꺾는 발목을 잡고 있는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로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김무성의 미래로 현장 투어 공감마당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비리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우선 대전시당 이영규 시당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때 모두 다 대전시장으로 당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앞서던 우리 박성효 전 시장께서 우리 당에서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희생됐습니다. 우리 박성효 시장께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번에 국회 출마 예비후 정용기 전 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덕구에 이번에 출마했다. 아까 그 나이는 배주선구 진동규 전 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대전시당 위원장 하시고 전 국회의원 하셨던 우리 송병대 전 국회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외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들 특히 오늘 6.25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감회스럽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거 모르면 우리가 사람도 아니죠. 굉장히 심한 욕을 먹고 있고 완전히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남다른 정의감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 훌륭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국회의원 딱지 달고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한 사람은 개인은 사람이 훌륭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개인의 정치 철학과 자기의 소신을 굽히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굽히게 만드는가. 이것은 공천권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철저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정당 문화를 민주정당으로 빨리 바꾸어야만 되고 정당 민주주의 요체는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는 당에 뭐 사무총장 또 국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당에 충성을 다 바쳐온 사람입니다만은 18대 19대 두 번에 걸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제가 책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고 저는 정치 이제 약 30년간 되어가고 나이가 올해 이제 만 63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정치 인생을 어떻게 제 정치 인생을 멋지게 깨끗하게 마무리하느냐 여기 한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이 문제 앞으로 그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정립해놓고 정치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 문화가 또 여러 가지 어두운 점이 많습니다. 전당대회 때 되면은 돈 봉투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당대회 후유증을 많이 그동안 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동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과제까지 와 있다 자부했는데 얼마 전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세상 사람이 뭐든지 계기를 가지고 어떤 그 발전을 갖다 하기 위한 다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어두웠던 문화를 과거로 돌리고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제 미래로 좀 나가야겠다. 그래서 저부터 과거의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나서 저부터 혁신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전당대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당대는 이 돈봉투가 난무했는데 이번 전당대는 저부터 돈봉투 없는 깨끗한 전당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저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당대 참가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러 돈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전당대 참가 경비를 중앙당에서 지원하도록 후보끼리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싸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출마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거티브를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젊은 새신연대 의원들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결의를 해서 저도 적극 여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반드시 제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과거 선거 때마다 날씨 좋기를 바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아야 우리 당을 싫어하는 젊은 청년들이 투표하지 않고 놀러 가기를 바랐던 그러한 못난 그런 우리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천수답 정당 이름 붙였는데 이제 청년층 여러분들의 개혁적 마인드를 당에 잘 도입해가지고 우리 당을 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는 그런 젊은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공천을 갖다가 당선될 수 있는 분에 할당을 해서 꼭 청년층들이 사랑하는 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만났다 하면 싸우고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과 타협의 결과물로 합의인데 우리 정치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서로 협상의 파트너,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타도해야 할 적으로 생각해 온 그런 잘못된 정치 문화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정쟁으로 변질이 되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쳐다보기도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못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협상과 타협 합의의 정치가 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는 여당이 먼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당이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고 좀 푸근한 그러한 양보의 정치를 해서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싸움의 정치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이겨야 되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없이는 다음 대선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왔습니다. 국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한때 국민 지지율이 무려 71%까지 올라갔고 또 정당 지지율은 우리 새누리당이 45%에서 50% 정도 그리고 우리 상대당인 새민연당은 한 15%에서 20% 정도 격차가 많았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국민적 불만이 표출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41%로 떨어지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51%까지 올라와 있고 정당 지지율은 35대 35로 같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위기이고 우리 새누리당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때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독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도 상권 분립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서로 건전한 견제 이 기능이 있어야만 국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권도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삼각구도를 이루면서 건전한 견제 이것이 있어야만 권력이 독선으로 빠지지 않는데 그동안 1년 약 반 정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임기 초에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무조건 협조를 갖다가 조용하게 협조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인사 편중이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권력 서열 2위부터 9위까지 모두 PK가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에서 나오는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들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대회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소수가
권력을 잡고 그저 조용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독선으로 흐르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리가 3명째 낙마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활발히 해야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그런 국정 운영이 되도록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대통령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은 굉장히 무기력한 정당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당에서 정치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통로, 이것이 과거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의 정례회동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동안 우리 당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례회동을 갖다가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통령과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 주변에서 우리 또 당에서 대통령 제대로 잘 보좌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기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격차 해소입니다. 빈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갑을 간의 불공정한 거래, 갑질이 너무 심하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이러한 격차를 갖다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지도자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대한민국의 과학 도시로서의 대전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당 대표가 되시면은 당의 화합 단결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이 지역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원래 계획된 예산적 뒷받침만 되면은 대전은 아주 세계적인 과학 도시로 이제 발돋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홀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합 말씀해 주세요. 네, 화합하죠.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이 시끄러운 게 두려우면 정치 안 해야 됩니다. 정당을 왜 합니까? 서로 정체성을 같이 하는 동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모였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한 이슈를 토론하게 되면 서로 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대방을 이해를 갖다 하게 되고 내 생각이 조금 틀렸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굽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합일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인데 그저 조금 시끄러우면 누가 왜 그러냐 하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죠. 왜 우리 정당이 공동묘지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끄러운 걸 두려워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발전이 없고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가지고 결론은 하나로 끌고 가는 이것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 자체를 시끄러운 것을 마치 분열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토론의 시간은 국회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국회는 회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자꾸 의원들이 바깥으로 다른데 행사로 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토론의 시간이 줄어들곤 하는데 앞으로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정당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 서로 자기 주장을 양보하는 그러한 미덕을 갖추는 이러한 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당 화합을 갖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답답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새누리당은 청년, 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배려 이게 없습니다. 잠깐 그 선거 때만 좀 반짝하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욕심을 내셔서 젊은 사람들을 당장 뭐 정계시킨다거나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당선시킨다 욕심을 버리시고 이 젊은이들을 좀 정치 훈련을 좀 폴리텍 트레이닝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커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항상 좀 죄송합니다만 늙은이당 노쇠한당으로 전락하고 말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근한 예로 이준석 비대위원이나 손수저 후보나 잠깐 반짝하고 저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김이 전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당대표가 되시면 무엇보다도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 정치 아카데미를 좀 열어서 젊은이들을 좀 그 새누리당에서 산 흡인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비가 오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 이제 그걸 천수답 정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좀 야당보다 더 좀 강하게, 더 좀 가열차게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흡인력 있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수 있도록 대표님이 되시면 좀 그 신배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젊은 정치인을 양성하는 기관을 갖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전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그 궁금한 점은요. 그 최근에 그 세월호라든지 국무총리 이제 중도 하차라든지 저 청문회도 못 가고 중도 하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난국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진단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푸느냐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이 난국을 어떻게 개조를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정말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 세계 1위이고 해운업이 세계 5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태평양과 대서양에 높은 파도를 헤치면서 우리나라 국적선 배가 수천 척이 다니고 있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업 전체의 잘못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거꾸로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서구청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민선 서구청장 출마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실세였던 내부 차관이셨습니다. 그때 인연이 계셔서 저 선거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응원으로 유세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기억을 이제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때 볼 때도 그런 점에서 참 그 조종력이 탁월하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됐고, 또 제가 최고위원 시절에 우리 과학비즈벨트 여기 오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 인품 얘기를 건드렸더니 망발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동아일보에 신문에 났습니다. 과학비즈벨트가 지역별로 나눠진다 하고서 최고위원을 갔는데 우리 김무성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텐데 이거 신문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아니다. 오늘은 제발 과학비즈벨트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저한테 당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많이 응원도 해주셨는데 저는 또 안 할 수가 없어갖고 그때 과학비즈벨트 얘기하면서 이게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대통령의 인품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자마자 막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규 시당위원장입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요. 둘 다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무성 대표님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또 당선이 되셨고, 저는 친박인대로 출마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지금 3번 연속 떨어지고 이제 4번째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시원찮은 여의도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김무성 대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당내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당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경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마침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좀 들더라도 건의사항 많이 말씀하시면은 우리 김무성 대표님 틀림없이 대전에 나중에 많은 그 혜택을 주실 겁니다. 지금 끝내지 마시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많이들 하셔요.
우리 김무성 대표님 잘 되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들 7월 14일 날 선택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민들 안전 불감증이란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새누리당이 국가 대개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안전 불감증과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충 그리고 나는 모든 문제 예외다. 그리고 그 뭐 소액 뇌물에 양심 팔고 눈 감아버리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깨끗이 씻어내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패 문화의 꼬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러한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런 문제 해결될 문제다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제가 세종시를 반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내무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화 이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행정부를 반을 잘라가지고 총리를 비롯한 9개 부처를 세종시로 보내는 것이 150km 떨어집니다. 서울에서. 이게 옳으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좋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말도 충족을 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한 자족도시로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옳은 말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기업도시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갖다 하고 행정부의 반이 오는 것 대신에 헌법의 독립기관이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이 숫자가 공무 숫자가 현재 와 있는 공무 숫자가 똑같습니다. 약 7,400~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둘로 짜게서 보내지 말고 헌법상 독립기구를 보내고 기업도시를 그대로 유치하고 이렇게 되면 세종시가 훨씬 더 큰 도시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수정안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세종시를 반대한 사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절대 제가 반대한 게 아닙니다. 30만 그루그죠? 지금 이 나무도 우리 박승규 시장을 되게 나무를 잘 꺾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무성이 되죠? 그래였습니다. 그래 김무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에 지금도 박근혜 정부를 하지 마시고 창조 정부라든지 성공 정부라든지 이렇게 좀 맹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당 대표님 되신 데 꼭 좀 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